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의 진짜 기회를 찾아 깊숙이 파고드는 모여라 서학겜입니다. 오늘은 AI 혁명의 바로 그 중심에 서 있는 기업 메타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샅샅이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답을 엔비디아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사실 메타가 AI에 쏟아붓는 이 어마어마한 돈은요, 우리가 잘 모르는 완전히 다른 회사들로 흘러들어가고 있거든요. 오늘 저와 함께 이 돈의 진짜 주인을 한번 찾아가 보시죠. 이 거대한 AI 골드러시 뒤에 숨겨진 진짜 보석 같은 기업들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자, 시작부터 이 숫자부터 보시죠. 7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100조 원에 가까운 정말 상상조차 힘든 금액입니다. 이게 뭐냐면 메타가 2025년까지 AI 인프라를 까는 데 쓰겠다고 발표한 돈, 바로 설비 투자 예산, 캐펙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미래를 위해 공장을 짓고 기계를 사는 데 쓰는 돈이죠. 100조 원이라니 진짜 엄청나지 않나요? 거의 한 나라의 1년 예산에 맞먹는 돈이 AI 시장에 그냥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돈이 전부 엔비디아한테만 갈까요? 진짜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720억 달러. 이 돈은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물론 AI의 뇌 역할을 하는 엔비디아 GPU를 사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겠죠. 하지만요, 최첨단 AI 데이터 센터라는 건 GPU 하나만 떡하니 있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GPU라는 화려한 바이올린 솔리스트가 빛나려면 그 뒤에서 묵묵히 받쳐주는 첼로, 콘트라베이스, 그리고 이 모든 걸 지휘하는 지휘자가 있어야 하거든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스토리지, 계산을 처리하는 서버, 이 모든 걸 하나로 잇는 네트워킹, 그리고 이 거대한 시스템이 터져나가지 않게 시켜주는 냉각 시스템까지 이 모든 게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야만 비로소 하나의 강력한 AI가 탄생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오케스트라에 숨겨진 하지만 누구보다 중요한 연주자들을 만나볼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숨겨진 연주자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결정적인 힌트가 나옵니다. 바로 메타만의 독특한 전략, 오픈 컴퓨트 프로젝트, 줄여서 OCP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특정 대기업이 만들어 놓은 완제품을 통째로 사오는 게 아니라 마치 레고블록처럼 표준화된 부품을 여러 전문 회사에서 각각 사와서 직접 데이터 센터를 조립하는 방식이에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고요? 첫째, 돈을 아낄 수 있고, 둘째, 특정 회사에 휘둘리지 않으며, 셋째, 각 분야 최고의 기술만 쏙쏙 골라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 OCP 전력 덕분에 대기업 그늘에 가려져 있던 작지만 기술력 하나는 끝내주는 회사들이 메타의 파트너로 떠오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투자자들에겐 완전히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렸다는 뜻이기도 하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 수혜 기업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AI 데이터 센터의 가장 단단한 뼈대, 기반입니다. AI의 두뇌인 GPU가 제대로 일을 하려면 튼튼한 골격과 방대한 데이터를 보관할 창고가 필요하겠죠? 바로 그 역할을 하는 서버와 스토리지 전문 기업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퓨어 스토리지입니다. AI 시대의 데이터가 새로운 석유라고들 하잖아요. 바로 이 소중한 석유를 담아두고 필요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꺼내 쓸 수 있게 해주는 초고속 저장 탱크, 그러니까 고성능 플래시 스토리지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AI 모델을 훈련시키려면 진짜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딜레이 없이 계속 읽고 써야 하거든요. 여기서 속도가 조금이라도 느려지면 수백만 달러짜리 비싼 GPU들이 그냥 손 놓고 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데이터 병목 현상을 해결해주는 분야의 절대 강자가 퓨어 스토리지입니다. 퓨어 스토리지는 메타의 AI 슈퍼컴퓨터의 핵심 스토리지 공급자로 떡하니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계약 규모를 한번 보세요. 연간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7천억 원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메타가 스토리지에 쓰는 돈의 무려 4분의 1을 이 회사 혼자서 다 가져간다는 뜻이에요. 정말 대단하죠? 이 계약 하나로 퓨어 스토리지의 전체 매출에서 AI가 차지하는 비중이 15% 이상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시장 반응요? 당연히 폭발적이었죠. 이 계약이 발표되자마자 주가는 25%나 급등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그냥 갈아치워버렸습니다. 메타와의 장기 계약으로 미래의 안정적인 수입까지 보장받은 건 물론이고요. 다음은 우리한테 조금 더 익숙한 이름이죠? 바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입니다. AI의 두뇌인 GPU를 안전하게 담고 전력을 공급하는 그릇, 즉 서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진짜 무기는 바로 맞춤 제작이에요. 기성복이 아니라 맞춤 정장처럼 메타가 원하는 사양과 디자인에 딱 맞춰서 서버를 만들어주는 거죠. 특히 레고처럼 데이터 센터를 직접 조립하는 메타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파트너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수백, 수천 개의 GPU가 내뿜는 그 엄청난 열을 식혀줄 최첨단 액체 능각 시스템까지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슈퍼마이크로와 메타의 관계도 정말 엄청납니다. 2025년 계약 규모만 4억 달러. 더 놀라운 건 이게 이 회사 전체 매출의 20%, 그러니까 5분의 1을 차지한다는 점이에요. 이 거대한 계약 덕분에 슈퍼마이크로의 AI 관련 사업 부문은 무려 47%나 성장했고 폭증하는 수요를 감당하려고 미국의 새로운 공장까지 짓고 있습니다. 주가 역시 연초 대비 47%나 오르면서 AI 붐의 최대 수혜주 중 하나로 확실히 자리매김했죠. 다만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해요. 성장이 너무 빠르다 보니 부품 공급망에 문제가 생길 위험이 있고 그래서 주가 변동성이 다른 기업들보다 좀 클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자, 이제 데이터 센터에 튼튼한 뼈대를 세웠으니까 각 부분을 유기적으로 잇는 신경망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2부에서는 수만 개의 서버와 GPU를 마치 하나의 거대한 뇌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연결 기술, 즉 네트워킹과 관련 칩 분야의 숨은 강자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데이터의 속도가 곧 AI의 성능인 시대,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스테라 랩스. 아마 많은 분들께는 정말 생소한 이름일 거예요. 하지만 AI 데이터 센터의 심장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회사 중 하나입니다. 이 회사는 AI 데이터 센터의 혈관, 그러니까 초고속 데이터 고속도로를 까는 데 필요한 핵심 반도체, 칩렛을 만듭니다. 수만 개의 GPU 뇌세토들이 서로 딜레이 없이 소통하려면 데이터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바로 그 길을 터주는 기술을 이 회사가 거의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스트라립스의 성장세는 그야말로 경이롭습니다. 오직 메타 한 곳에서만 나오는 매출이 1억 달러인데 이게 이 회사 전체 매출의 30%에 달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메타라는 확실한 고객 덕분에 2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무려 150%나 폭증했고 주가 역시 39%나 급등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가 더 빨라지고 더 커질수록 아스테라 랩스 같은 연결 전문가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음은 셀레스티카입니다. 방금 본 아스테라 랩스가 데이터 고속도로의 핵심 부품, 그러니까 칩을 설계한다면 셀레스티카는 그 부품들을 모아서 실제 도로, 즉 데이터를 분배하는 스위치 같은 네트워킹 하드웨어를 만들고 조립하는 회사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그 복잡한 하드웨어를 실제로 구현해내는 보이지 않는 곳의 강력한 생산기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셀레스티카는 메타와 3억 5천만 달러라는 거대한 규모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점은 초고속 1.6 테라비트 이더넷 스위치를 생산한다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기존의 데이터 보속도로를 8차선에서 16차선으로 2배 확장하는 것과 같은 최첨단 기술입니다. 데이터가 조금도 막히지 않고 달리게 해주는 거죠. 이 계약 하나가 회사 전체 매출의 12%를 차지하고 3분기 매출을 25%나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메타 같은 거대 고객사로부터 나오는 매출 비중이 40%에 달할 정도로 OCP 생태계의 핵심 생산 파트너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주가 역시 AI 붐을 타고 30%의 강력한 랠리를 보여줬죠. 자, 이제 현미경을 들고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트워크 장비 안에 들어가는 아주 작지만 결정적인 칩을 만드는 회사, 크레도 테크놀로지 그룹입니다. 이 회사는 아주 특별한 반도체를 만드는데요. 예를 들면 전기 신호를 빛의 속도로 달리는 광신호로 바꿔주는 번역과 DSP 칩이나 여러 차선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하나의 차선으로 합쳐 초고속으로 보냈다가 다시 정확하게 나눠주는 교통정리 전문가, 썰데스 칩 같은 것들이죠. 한마디로 데이터가 데이터 센터 안에서 빛의 속도로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달리게 해주는 핵심 엔진을 만드는 셈입니다. 크레도 역시 메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계약 규모가 1억 8천만 달러인데 이게 회사 전체 매출의 25%, 즉 4분의 1에 달하는 엄청난 비중입니다. 이 덕분에 2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60%나 성장했고 주가도 무려 40%나 뛰었습니다.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의 데이터 전송 속도는 계속해서 빨라질 텐데 그럴수록 크레도의 이런 특수칩은 더 많이, 더 중요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겠죠. 성장 잠재력이 아주 높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데이터 센터 안에서의 연결을 봤다면 이번엔 스케일을 확 키워서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센터 사이의 연결을 책임지는 기업을 보겠습니다. 바로 시에나입니다. 메타는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의 거대한 데이터 센터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들을 마치 하나의 컴퓨터처럼 묶어주는 거대한 해저 광 케이블과 광통신망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가 바로 시에나입니다. 시에나는 메타와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고 메타의 글로벌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인프라의 약 10%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 계약이 회사 전체 매출의 10%를 차지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의 발판이 되고 있죠. 딜 발표 후에 주가도 28% 상승했고요. 앞으로 메타가 아시아나 다른 지역의 데이터 센터를 더 짓는다고 발표했는데 그때마다 대륙과 대륙을 연결해야 하는 시에나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수만 개의 최첨단 반도체와 서버들이 품어내는 이거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걸 제대로 시키지 못하면 수십조 원을 들여 만든 AI 데이터 센터는 그냥 거대한 고철 덩어리가 되거나 최악의 경우 불이 날 수도 있는 거죠. 3부에서는 이 뜨거운 AI의 심장을 식혀주는 가장 중요한 기술, 환경, 즉 데이터 센터 냉각 솔루션의 절대 강자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버티브 홀딩스입니다. 예전에는 데이터 센터를 시킬 때 거대한 에어컨, 그러니까 공기 냉각 방색을 썼어요. 하지만 수만 개의 GPU가 빽빽하게 들어찬 AI 데이터 센터의 엄청난 열은 더 이상 바람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용광로를 선풍기로 식히려는 것과 같죠? 버티브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첨단 액체 냉각 시스템 분야의 글로벌 선두주자입니다. 특히 중요한 건 엔비디아와 손잡고 차세대 AI 칩 전용 쿨링 솔루션을 공동으로 개발했다는 거예요. 이건 기술력에서 이미 경쟁자들을 한참 앞서가고 있다는 뜻이죠. 버티브는 메타의 차세대 데이터 센터에 2억 8천만 달러 규모의 액체 냉각 시스템을 독점 공급합니다. 이건 회사 매출의 18%를 차지하는 정말 큰 규모예요. 이 시스템을 쓰면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효율을 무려 30%나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메타 입장에서는 전기요금이라는 엄청난 비용을 아끼면서 AI 성능은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으니 그야말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셈이죠. AI 냉각 수요가 폭증하면서 버티브의 수익 마진은 크게 개선되었고 파트너십 발표 후 주가는 무려 35%나 급등했습니다. AI 경쟁이 뜨거워질수록 이 열을 식히는 기술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겁니다. 자, 지금까지 메타의 100조 원짜리 AI 골드러시 속에서 조용하지만 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7개의 기업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기반부터 연결, 그리고 환경까지 모든 조각들을 맞춰봤는데요. 이제 한 걸음 물러나서 이 기업들에 대한 투자의 큰 그림을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과연 기회와 리스크는 무엇이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이 기업들의 공통적인 기회 요인은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메타의 OCP 생태계에 들어가서 안정적이고 거대한 공급처를 확보했다는 점. 둘째, AI라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서 시장 자체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죠. 덕분에 오늘 살펴본 대부분의 기업들이 평균 30%가 넘는 놀라운 주가 상승을 경험했고 장기 계약으로 미래 매출까지 어느 정도 보장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성장 뒤에는 아주 명확한 리스크가 따라옵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역설적이게도 이들의 성장을 이끄는 메타 그 자체입니다. 매출의 10%에서 많게는 30%까지 메타 한 곳에 의존하다 보니 만약 메타의 투자 계획이 조금이라도 틀어지거나 다른 회사 기술로 바꿔버리면 이 기업들은 바로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여기에 글로벌 공급망 문제와 높은 주가 변동성도 반드시 같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고요. 이 차트를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리스크가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메타에 대한 매출 의존도인데요. 제일 높은 아스테라랩스는 전체 매출의 30%가 메타에서 나옵니다. 크레도 테크놀로지는 25%, 슈퍼마이크로도 20%에 달하죠. 메타가 지금처럼 투자를 계속 늘릴 때는 이게 정말 강력한 성장 동력이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그만큼 치명적인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걸 이 숫자들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양면성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떨까요? 분석에 따르면 만약 메타가 현재 계획대로 2026년까지 AI 투자를 계속 늘려나간다면 오늘 살펴본 기업들의 주가는 지금보다 추가적으로 20%에서 최대 50%까지 상승을 잠재력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기업들의 장기적인 생존과 성장의 열쇠는 바로 다각화에 있습니다. 메타 말고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다른 빅테크 고객들을 얼마나 더 확보하느냐가 이들의 미래 가치를 결정할 겁니다. 따라서 우리 투자자들도 한 기업에 올인하기보다는 이 유망한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리스크를 분산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메타의 720억 달러가 만들어낸 7개의 놀라운 성장 기업들을 만나봤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AI 기술이 더 발전하고 메타의 투자가 계속된다면 과연 다음에는 어떤 분야에서 어떤 새로운 기술을 가진 기업이 제2의 퓨어 스토리지, 제2의 아스테라 랩스가 될까요? 어쩌면 AI 전용 전력 관리 반도체일 수도 있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메모리 기술일 수도 있겠죠. AI 생태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이 긴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에 좋은 인사이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서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숨겨진 보석 같은 기업들을 계속 발굴해 나갈 겁니다. 다음 분석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모여라 서학개미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